뭐라고요? 제가 지금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한정식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 은은한 조명 아래 격식을 갖춘 상견례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30대 중반 남성 박도연이 땀을 흘리며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그의 맞은편에는 완벽하게 치장한 30대 초반 여성 김민희가 얌전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고 60대 초반 여성 한정숙은 냉정한 눈빛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숙 여사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레스토랑 안에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분명 미니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졌죠. 아니, 이건. 미니가 변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정숙 여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듣고 나면 내가 왜 이 자리를 마련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도연은 어머니와 미니를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계속해서 미니의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당신들은 월급이나 받으면서 뭘 아는 척해요? 제가 여기 얼마나 쓰는데? 정숙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눈이 침침해도 작은 글씨를 읽을 때 30cm 거리를 유지하며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세요. 유용한 생활 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사흘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H백화점 최상층 VVIP 라운지는 고요했습니다. 크림색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어우러진 공간에서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라운지 한켠 가죽 소파에 우아하게 앉은 60대 초반 여성 한정숙은 직원이 가져온 차를 천천히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진한 보라색 실크 블라우스에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자태에서는 오랜 세월 쌓아온 품격이 자연스럽게 풍겼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오늘도 참 평화로운 오후네요.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어컨 온도가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지금 여름인데 이게 말이 돼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명품 핸드백을 거칠게 소파에 내던지며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루이비통 가방을 든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그 태도만큼은 전혀 품격이 없었죠. 40대 초반 여성 최진아 매니저가 정중하게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라운지 온도는 섭씨 23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진아 매니저는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유지하며 설명했지만 그 여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23도가 적정이라고요? 제가 덥다는데 왜 당신이 판단해요? 고객이 덥다는데 온도를 낮추는 게 서비스 아닌가요? 고객님, 다른 분들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 여기 누가 또 있다고요? 그 여성, 김민희는 라운지를 휙 둘러보다가 정숙 여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희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죠. 아, 저기 한 분 계시네요. 뭐, 그 정도면 온도 조절해줘도 되잖아요.
정숙 여사는 차를 마시던 손을 잠시 멈추고 그쪽을 살짝 바라봤지만 곧 시선을 다시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아 매니저가 가져온 음료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죠. 이게 뭐예요? 제가 분명히 따뜻한 아메리카노라고 했는데 이건 미지근하잖아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준비? 아니, 한 번에 제대로 하면 안 돼요? 여기가 동네 카페예요. VVIP 라운지예요? 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진아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그녀의 두 눈에는 참고 견디는 기색이 역력했죠. 고객님, 제가 직접 바리스타에게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기다리라고요? 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아, 참. 당신들은 월급쟁이니까 시간의 가치를 모르겠네요. 정숙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무리 고객이라도 저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직접 나서서 다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민희는 새로 가져온 커피를 받고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제야 좀 낫네요. 그런데 이 소파는 왜 이렇게 푹신하지 않아요? 제가 앉은 자리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진아 매니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객님, 모든 소파는 동일한 사양입니다. 혹시 불편하시다면 다른 자리로 안내해 드릴까요? 귀찮게 왜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근데 제가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이번 달에만 여기서 5천만 원은 쓴 것 같은데 이 정도 서비스면 좀 실망인데요. 민희는 일부러 큰 소리로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봤죠. 민희는 정숙 여사 쪽을 힐끔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돈만 많은 졸부들은 뭘 좀 아는 척하면서 조용하네.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하는 거지. 그 말이 정숙 여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정숙 여사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민희를 한번 쳐다봤죠. 민희는 정숙 여사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희의 얼굴과 태도를 마음 깊이 새겨두었죠. 저런 사람이 누구의 딸이고 어떤 배경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진정한 품격이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희는 20분 정도 더 라운지에 머물다가 황급히 전화를 받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아, 오빠. 응, 지금 백화점이야. 응, 곧 갈게. 빨리 보고 싶어. 민희가 나간 뒤 라운지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숙 여사는 지나 매니저에게 조용히 손짓했죠. 매니저님, 잠깐 이리 와보시겠어요? 진아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정숙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정숙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매니저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손님을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끝까지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하시더라고요. 진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실 저분은 자주 오시는 고객님이시라
저희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주 오신다고요? 네, 최근 석 달 동안 거의 매주 오셔서 매번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십니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정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사모님. 이 일이 원래 그런 거죠. 정숙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 여성 김민희의 모습이 선명하게 각인되었죠.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곧 엄청난 파장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요. 라운지를 나선 정숙 여사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제네시스 GV80이 조용히 다가왔죠. 사모님, 오늘 쇼핑은 어떠셨습니까? 60대 중반의 박 기사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차에 오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기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저런가요? 저런 거라뇨, 사모님? 품격이라는 게 돈으로 사는 건 줄 아는 것 같아요. 명품을 걸치면 품격도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박 기사는 백미러로 정숙 여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모님. 겉모습만 화려하면 아니 어떻든 상관없다는 식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게 자라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사업을 일궈온 사람이었습니다. 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죠. 하지만 동시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죠. 정숙 여사가 오랜 세월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박영철 회장이 IT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뒤에도 그녀는 늘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외우고 식당에서는 반드시 빈 그릇을 정리해서 내놨습니다. 차가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정원과 현대식 한옥이 조화를 이룬 이 집은 정숙 여사 부부가 15년 전에 지은 것이었죠.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품격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30대 중반 남성 박도연이 소파에서 일어나 정숙 여사를 반겼습니다. 정숙 여사의 외아들이자 대기업 D그룹의 상무였죠. 준수한 외모에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도연은 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도연아, 오늘 일찍 왔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어머니. 오늘은 오후 일정이 없어서 일찍 퇴근했어요. 저녁 같이 드시려고 기다렸어요. 정숙 여사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아들 참 효자네. 그래, 저녁 뭐 먹고 싶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어때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내가? 호호 그래. 그럼 기대할게. 모자는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능숙하게 된장찌개 재료를 꺼내는 모습을 보며 정숙 여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저녁 아들이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할 거라는 것을요. 저녁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숙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뭔데 그렇게 심각해? 정숙 여사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정숙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죠. 뭐라고?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저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과는 6개월 전부터 만나왔고, 정말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정숙 여사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는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35살이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라는 말이 신경 쓰였죠. 그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민이라고 해요. 김민희. 나이는 33이고 B그룹 마케팅팀에서 일해요. 저랑 회사가 같아요. 같은 회사? 네, 그래서 자주 볼 수 있었어요. 민희는 정말 똑똑하고 밝고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만나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정숙 여사는 표정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만나보자는 거니?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요. 민희 부모님도 오시기로 하셨어요. 벌써? 어머니, 저 이번에는 진심이에요. 민희는 제가 정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숙 여사는 아들의 눈빛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그녀는 걱정이 앞섰죠. 도연은 착하고 순진한 면이 있어서 사람을 볼 때 겉모습에 쉽게 속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도연아, 그 친구 사진 좀 보여줄래? 아, 네. 잠시만요. 도연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어머니에게 보여줬죠. 그 순간 정숙 여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VVIP 라운지에서 진상을 부리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샤넬 재킷을 입고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직원들을 무시하던 그 김민희였죠. 정숙 여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하필이면 아들이 사귀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가까스로 평정심을 되찾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도연아, 이 친구, 성격은 어때? 성격이요? 정말 좋아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어머니도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밝고 긍정적이라고 직원들한테 그렇게 막말하던 사람이. 정숙 여사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그럼 상견례는 어디서 하기로 했니? 청담동에 있는 한정식 집이요. 민희가 추천해준 곳인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대요. 정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아들에게 당장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알았다, 도연아.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했지? 어머니도 기대할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도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여사의 마음은 무거웠죠.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미니의 오만한 표정과 무례한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의 배필이 저런 사람이라니. 절대 안 돼.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정숙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H백화점 VVIP 라운지로 가기로 했죠. 그리고 최진아 매니저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틀 후 오후 3시쯤 정숙 여사는 다시 H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쇼핑이 목적이 아니었죠. 그녀는 VVIP 라운지로 곧장 향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최진아 매니저가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아 씨, 오늘 좀 바쁘신가요? 정숙 여사의 진지한 표정을 본 진아는 살짝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아니요, 사모님. 지금은 한가한 시간대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진아 씨와 개인적으로 얘기 좀 나눴으면 해서요. 혹시 10분 정도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진아는 정숙 여사를 라운지 안쪽의 프라이빗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정숙 여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진아 씨, 며칠 전에 여기서 트집 잡던 젊은 여성 고객 기억하시죠? 아, 김민희 고객님 말씀이신가요? 그분 이름이 김민희였군요. 맞아요, 그분이요. 진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는 듯 했죠. 사모님, 혹시 그 고객님과 무슨 일이? 아니요, 직접적인 일은 없어요. 다만, 정숙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분이 제 아들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대요. 다음 주에 상견례가 있어요. 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과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정말요? 그게, 진아 씨도 그분의 평소 행동을 보셨잖아요. 저는 제 아들이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아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의 사생활 정보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정숙 여사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니의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사모님, 사실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아 씨,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을 위해서요. 정숙 여사의 간절한 눈빛을 본 진아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실 김민희 고객님은 저희 라운지에서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어떤 문제들인가요? 처음에는 사소한 불평에서 시작됐어요. 에어컨 온도, 음료 맛, 소파 상태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죠.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어요. 정숙 여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한 번은 신입 직원이 실수로 음료를 조금 흘렸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 앞에서 당신들은 이런 일밖에 못하냐. 그래서 평생 종노릇이나 하는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는데도 계속 소리를 질렀죠. 세상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쓴 금액을 자랑하며 다른 고객들을 깎아내리기도 했어요.
나는 이번 달에만 5천만 원을 썼는데 저런 사람들은 얼마나 쓴다고 여기 와 있는 거냐는 식으로요. 정숙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고 보니 더 충격적이었죠. 진아 씨, 혹시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요? 네, 그분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말이에요. 영상이나 녹음 같은 거요. 진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있기는 해요. 저희 라운지는 고객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거든요. 물론 고객님들께 사전에 동의를 받고요. 김민희 고객님도 동의서에 서명하셨어요. 그럼 그 녹음 파일을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진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그건 회사 규정상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자료예요. 진아 씨, 제발 부탁드려요.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저 혼자만 들을 거고 절대 다른 곳에는 공개하지 않을게요. 정숙 여사의 간절한 부탁에 진아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이건 정말 저도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에요. 고마워요, 진아 씨.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틀 후 진아는 조심스럽게 USB를 정숙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미니가 라운지에서 직원들을 괴롭히던 모든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죠. 정숙 여사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그 파일들을 들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여기 얼마나 쓰는데요? 당신들은 월급쟁이니까 모르겠지만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대접 안 받아요. 이 정도 서비스로 VVIP 라운지라고 할 수 있어요? 차라리 동네 카페가 나을 것 같은데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나중에 본사에 민원 넣을 거니까 이름 알려주세요. 녹음 파일 속 미니의 목소리는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결심했죠. 상견례 자리에서 이 진실을 모두에게 공개하기로. 드디어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상견례 당일이었죠. 정숙 여사는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단정한 크림색 한복에 진주 귀걸이를 착용하고 가방 속에는 진아가 건네준 USB를 조심스럽게 넣어뒀습니다. 오후 6시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집 산정의 프라이빗 룸. 도연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곧이어 미니와 그녀의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연한 핑크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라운지에서 봤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치 완벽한 예비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미니의 아버지는 50대 후반의 온화해 보이는 남성이었고 어머니는 50대 중반의 점잖은 여성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민희의 아버지 김철수입니다. 김민희 어머니 이숙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 여사는 표정 관리를 하며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편하게 앉으시죠. 자리에 앉자 도연이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미니가 이 집을 추천해 줬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미니 씨가 여기 자주 오나 봐요? 정숙 여사가 은근히 물었습니다. 미니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사모님. 가끔 특별한 날에만 오는 편이에요. 오늘 같은 날에 딱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공손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죠. 연기를 참 잘하네. 며칠 전 그 거친 목소리는 어디 갔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니는 내내 얌전하고 교양 있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도연의 말에 귀 기울이고 부모님께 공손하게 대하고 정숙 여사에게도 존댓말을 완벽하게 구사했죠. 사모님, 도연 오빠가 어머님을 정말 많이 존경한다고 했어요. 저도 언젠가 사모님처럼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숙 여사는 찻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죠. 품격이요? 미니 씨가 생각하는 품격이란 게 뭔가요? 미니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답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품격이라고 배웠어요. 약한 사람들을 존중? 라운지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던데? 정숙 여사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니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저희 미니가 좀 부족하지만 도연 씨를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모두 좋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정숙 여사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죠. 그런데 말이에요.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정숙 여사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거든요. 미니 씨, 혹시 H백화점 VVIP 라운지 가본 적 있나요? 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네, 그게 어쩌다 몇 번 가봤어요. 어쩌다 몇 번이요? 제가 알기로는 석 달 동안 거의 매주 가셨던데요. 어머니, 그게 무슨... 도연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지만 정숙 여사는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도연아, 잠깐만. 어머니 말 다 듣고 나서 판단해. 정숙 여사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놓고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프라이빗 룸 안에 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지금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녹음 파일 속 미니의 목소리는 지금 앉아있는 얌전한 미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칠고 오만하고 무례했죠. 당신들은 월급쟁이니까 시간의 가치를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 얼마나 쓰는데요? 이 정도 서비스로 VVIP 라운지예요? 미니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졌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죠. 미니야, 이게 무슨 소리냐? 미니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나중에 본사에 민원 넣을 거니까 이름 알려주세요. 이런 일이나 하면서 뭘 안다고 저한테 말을 해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알던 밝고 긍정적인 미니는 거기 없었습니다. 단지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정숙 여사는 재생을 멈추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니 씨,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이었죠. 민희는 입술을 떨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오해예요. 그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정숙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되나요? 월급쟁이라고 무시해도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민희야. 민희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불렀습니다. 내가 정말 저런 말을 했니? 엄마, 나는. 민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부인할 수 없었죠. 도연은 충격에 휩싸인 채 민희를 바라봤습니다. 민희 씨, 이게 정말이에요? 제가 알던 당신이 아닌데. 오빠 아니야. 나는 그냥. 민희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죠. 정숙 여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희 씨, 저는 평생 한 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숙 여사는 민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 앞에서는 착하고 교양 있는 척했어요. 하지만 직원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게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한 건 저 직원들한테 해야죠. 당신한테 모욕당한 사람들한테요. 정숙 여사는 가방을 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배필은 품성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어야 해요. 돈의 가치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우리 집의 며느리가 될 수 없어요. 도연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정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아, 어머니는 집에 먼저 가 있을게. 내가 스스로 판단하렴. 정숙 여사가 나간 뒤 프라이빗 룸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연은 민희를 보며 물었죠. 민희 씨, 왜 그랬어요? 오빠, 저는 당신이 진심으로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본 건 가면이었네요. 오빠, 제발. 하지만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도연이 나가자 민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말없이 딸을 바라볼 뿐이었죠. 민희의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희야, 우리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아빠, 내가 스스로 만든 결과다.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해. 민희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죠. 그날 밤 성북동 저택. 정숙 여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도연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죠.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도연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숙 여사는 조용히 아들 옆에 앉았죠. 도연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죠. 저는 민희가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 앞에서는 늘 밝고
긍정적이고 저를 배려해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건 가면이었구나. 정숙 여사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그 녹음을 틀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던 민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연아,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알겠니?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어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정숙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맞아. 어머니는 내가 잘못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걸 볼 수 없었어.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상대방의 인성이 가장 중요하지. 네, 이제 알겠어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민희를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항상 밝게 웃고 동료들한테도 친절하고 그것도 연기였겠지. 네, 아마도요. 민희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숙 여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진짜 품격 있는 사람과 품격 있는 척하는 사람. 진짜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란다. 네, 어머니. 민희는 저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면서도 내 앞에서는 완벽하게 연기했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겠니?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만약 어머니가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머니가 나선 거야. 정숙 여사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도연아,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봐. 식당 직원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택시 기사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란다.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이틀 뒤 도연은 민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죠. 오빠. 민희는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민희 씨.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빠,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변한다고요? 도연은 쓰게 웃었습니다. 민희 씨,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당신이 직원들한테 했던 말들,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오빠, 저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해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지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민희 씨, 당신이 진심으로 변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상처 준 사람들한테 사과하세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도연이 떠난 뒤 민희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죠.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사흘 후 월요일 아침 D그룹 본사 마케팅팀 사무실. 민희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민희 씨,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에 엄격해 보이는 남성이었죠. 네, 팀장님. 잠깐 회의실로 좀 오시겠어요? 민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팀장을 따라 회의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인사팀 과장도 함께 있었죠. 민희 씨, 앉으세요. 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민희는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회사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요? 네. H백화점 측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민희 씨가 VVIP 라운지에서 직원들을 괴롭히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백화점 측에서 녹음 파일과 함께 상세한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인사팀 과장이 서류를 민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정숙 여사가 백화점 측에 공식적으로 제기한 민원 서류였죠. 민희 씨,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고객 서비스 종사자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택 대기하세요. 그동안 징계위원회에서 이 건을 검토할 겁니다. 민희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박도연 상무님이랑 사귄다면서? 응, 근데 상견례에서 완전 망했대. 박 상무 어머니한테 들통났다는데? 헐, 진짜? 뭐가 들통났는데? 직원들한테 갑질했던 게 녹음되어서 폭로됐대. 완전 쪽팔렸겠다. 민희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이건 그녀가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민희는 혼자 회사 근처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부모님의 걱정 어린 문자가 계속 왔지만 답장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돈 많이 쓰는 고객이 좀 대우받고 싶다는 게 잘못된 건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대우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게 문제였죠. 도연 오빠, 그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좋아했었는데 내가 다 망쳤어. 민희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일주일 뒤 민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서도 옮겨졌죠. 마케팅팀에서 일반 관리팀으로.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민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2주일 후, 민희는 용기를 내어 H백화점을 찾았습니다. VVIP 라운지 입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갔죠. 지나 매니저가 민희를 보고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페셔널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매니저님.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진아는 놀란 표정으로 민희를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매니저님과 직원분들한테 정말 무례하게 굴었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민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하게 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진아는 잠시 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두 사람은 라운지 한쪽에 앉았습니다. 미니는 계속해서 사과했죠. 매니저님, 제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특히 그날 제가 욕한 신입 직원분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진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제가 불러볼게요. 잠시 후 20대 중반의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니를 보자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 때문에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미니가 일어서서 그 직원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사과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그날 제가 정말 심한 말을 했죠.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제가 화풀이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직원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한 말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진심을 담은 사과의 표시예요.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정중한 사과 편지와 함께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받지 않았죠. 고객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사과만 받을게요. 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아 매니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믿게 되었죠. 미니가 라운지를 나서려는 순간 입구에서 정숙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정숙 여사는 쇼핑을 마치고 라운지에 들르려던 참이었죠. 사모님, 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차갑게 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니 씨, 사모님 저는 됐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정숙 여사는 미니를 지나쳐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니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하지만 진아 매니저가 조용히 정숙 여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방금 그 고객님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었어요. 정숙 여사는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니의 뒷모습이 보였죠.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진심이었나요? 네, 제 생각에는요. 직원들한테도 일일이 사과하고 눈물까지 흘리며 반성하더라고요. 정숙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한 번의 사과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첫걸음은 뗀 것 같아요, 사모님. 정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미니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반성하고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한 달 후, 정숙 여사의 집무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우아한 공간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죠.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도연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들어오렴. 도연이 들어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보다 성숙한 표정이 역력했죠.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민희를 봤어요. 그래, 어땠니?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화려하게 치장하지도 않았고 동료들한테도 정중하게 대하더라고요. 정숙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도연아, 아직도 그 친구가 마음에 남니?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마음에 남는다기보다는 그냥 안쓰럽더라고요. 한때는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 그 마음은 어머니도 이해한다. 하지만 도연아, 기억해야 해. 사람이 변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단다. 네, 알아요. 그래도 사람이 변할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정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진짜 변한 건지 아니면 또다시 가면을 쓴 건지 구별하는 게 중요해. 그건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어머니, 그럼 언젠가는 민희가 진짜 변한다면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정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도연아, 용서라는 건 쉬운 게 아니란다. 하지만 만약 그 친구가 진심으로 변하고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 3년, 5년, 10년을 바르게 산다면 정숙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한 사람의 성장으로 인정해 줄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그건 또 다른 문제란다. 도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도 이제 민희를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만 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응원해주고 싶어요. 정숙 여사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성숙해졌구나. 어머니가 자랑스럽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교훈 평생 잊지 않을게요. 무슨 교훈?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진짜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라는 것도요. 정숙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맞아. 도연아, 언젠가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겉모습만 화려한 게 아니라 속까지 아름다운 사람을 말이야. 네, 어머니. 그때까지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모자는 따뜻한 햇살 아래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성장했죠. 며칠 후 정숙 여사는 조용히 진아 매니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아 씨, 민희 씨가 그 후로도 라운지에 왔나요? 아니요, 사모님. 그 후로는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아마 스스로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진아 씨, 만약 민희 씨가 다시 라운지에 온다면 다른 고객들처럼 정중하게 대해주세요. 사모님, 그게 무슨... 사람한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물론 쉽게 믿어서는 안 되지만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것도 옳지 않죠. 진아는 감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의 마음씨가 정말 넓으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변할 가능성을 믿어보는 거예요. 정숙 여사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죠. 미니 씨, 당신이 진짜 변한다면 그땐 인정해 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6개월 후, 다시 H백화점 VVIP 라운지. 정숙 여사는 익숙한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우아한 모습이었죠. 진아 매니저가 다가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아 씨, 요즘 라운지 분위기가 참 좋아 보여요. 네, 사모님. 사실, 사모님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라니요? 진아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일 이후로 저희 직원들이 자신감을 많이 되찾았어요. 아무리 고객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사모님 같은 진짜 VVIP 고객들이 계시다는 것도요. 정숙 여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진아 씨, 진짜 VVIP는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품격으로 결정되는 거죠. 네, 정말 그래요. 사모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니였죠. 하지만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라운지에 들어섰습니다. 미니는 정숙 여사를 보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왔죠. 사모님, 안녕하세요. 정숙 여사는 차분하게 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니 씨, 저 그날 이후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미니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미니 씨, 사람이 변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3년.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해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세요. 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언젠가 제가 정말 변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미니는 깊게 인사하고 조용히 자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직원들에게도 정중하게 대했죠. 정숙 여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변화의 시작은 인정해 줄 수 있었습니다. 진아 매니저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김민희 고객님,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요즘 오실 때마다 직원들한테 친절하시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으세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정숙 여사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진아 씨,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사모님? 사람에게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품격이에요. 돈은 물려줄 수 있지만 품격은 스스로 쌓아야 하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미니 씨 같은 경우도 돈만 있었지 품격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품격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숙 여사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진아에게 건넸습니다. 진아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건 제 감사의 표시예요. 사모님, 이건 상자 안에는 고급 펜과 감사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아 씨와 직원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도와준 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진아 씨가 용기 내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제 아들이 평생 후회할 뻔했죠. 진아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 덕분에 저희 직원들도 자존감을 되찾았어요. 정숙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아 씨, 이 라운지의 품격을 계속 지켜주세요. 진짜 VVIP는 돈이 아니라 사람됨으로 평가받는 곳이 되길 바라요. 네, 사모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여사가 라운지를 나서는 모습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진아는 생각했죠. 저런 분이 진짜 부자시구나. 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부유하신. 정숙 여사는 백화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었죠. 우리 시니어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건 재산이 아니에요. 사람다운 품격이죠. 그게 진짜 유산이랍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품격은 한번 몸에 배면 평생 가는 거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돈보다 더 귀한 품격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에요.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성을 숨기지 못한 예비 며느리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품격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요? 황혼 온도계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